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5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의 파행이라기보다는 여당의 불법적 국회 운영, 특히 예산안을 국민 모르게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야합해서 위법적으로 통과시킨 500수십조나 되는 예산 문제, 그리고 불법단체인 불법수사기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작태, 또한 선거법을 유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제1야당의 합의 없이 일방 통과시키겠다는 것, 이 세 개를 다 합쳐버리면 선거 부정에다가 사실상 쿠데타적 발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흥분한 국민들이 최근 한 달 내로는 가장 대규모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을 꽉 채웠습니다. 그 주변 도로, 인도, 골목까지 채웠습니다. 10월 3일 정도는 안 되지만은 어쨌든 굉장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자유한국당과 정광훈 목사 팀이 따로따로 집회를 했는데 서로 양보를 해가지고 서로 뭐 시간이 겹치지도 않았고 마이크가 서로 막 나와가지고 서로 피해를 주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오랜만에 황교안, 심재철 새로운 팀이 만들어져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였고, 정광훈 목사팀은 교보문고 앞에서 단상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아주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말하자면 월요일 날 16일입니다. 16일 오후 여의도로 모이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광화문에서 토요일마다 모이는 것은 그래도 하더라도 우선 국회를 포위하자. 그래야 하여 변칙 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무시하는 그런 입법을 저지하겠다, 세를 과시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16일 오후 여의도가 아마 볼만할 것이고 아주 격분한 국민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화문 집회는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고 또한 가장 깨끗한 집회입니다. 가장 깨끗한 집회입니다. 사람에게 아주 정광훈 목사가 멋진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은 이렇게 평화롭고 깨끗한 집회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빼앗아 가지고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한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주목할 만한 연설을 한 사람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때 가장 열심으로 나왔고 그 역할로서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춘천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중 집회에 가장 열심히 나와서 아주 멋진 연설을 하는 분인데 어제 연설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심정을 토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느냐? 그것은 탄핵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정리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 대중 집회에서는 아주 보기 드물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취지를 제가 해석을 한다면은 탄핵은 덮고 넘어갈 수가 없다. 탄핵을 자꾸 덮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보수 세력이 선뜻 자유한국당에게 표를 던지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탄핵 사태에 침묵함으로써 당이 탄핵되는 걸 넘어서 한 체제가 지금 탄핵당하고 있다. 즉 이명박 박근혜 체제가 적폐로 몰리게 된 것이 탄핵과 도매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탄핵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인적 청산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김진태 의원의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그리고 황교안 지지 세력은 일단 덮자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덮을 게 있고 덮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덮는 거는 누가 덮느냐 하면은 제3자가 덮어주어야 합니다. 탄핵 사태를 일으킨 새누리당, 그 뒤에 이름을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새누리당이 덮자는 것은 그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잘못한 사람이 덮자는 것은 덮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은폐죠. 은폐고 증거 인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사건은 덮을 수가 없습니다. 당내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스타일에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소외되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좌익과 싸우던 특히 김정은 정권과 아주 치열하게 대결을 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좌익과 손을 잡았다. 이것은 이념적 배신인데 우리 정치사상 처음입니다. 이념적 배신입니다. 우파가 좌파와 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명백한 배신 아닌 반역적 배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가담한 그 세력 66명쯤 되죠 아마 국회의원들이 내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읍참마속해야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좌파 정권 등장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좌파 정권 등장을 위한 카페트를 깔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이 세력이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때도 치명적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씨가 41%로 당선되었어요. 그럼 60%의 중도 보수 연합이 이루어졌으면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안철수를 묶어서 반문 통합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단일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뻔히 눈에 40%로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무런 자구 노력을 하지 않고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 된다. 사실은 홍준표 찍으면은 문재인이 된 거죠.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이 표를 나눠가는 바람에 두 사람 합치면은 47% 됩니다. 이런 일을 초래를 했습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대선 때는 박근혜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신용을 하더니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홍준표 대표가 앞장서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실수입니다. 이건 뭐냐? 자유한국당까지도 박근혜 씨를 출당시키는 거 보니까 박근혜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적폐로 몰려도 당연하구나.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세력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시대를 지우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손을 들어준 게 홍준표 대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선거에서 덕을 좀 보려고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중 3중의 배신을 한 정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런 걸 덮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인적 청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우선 불가능한 게 66명을 다 내쫓으면은 누가 당선되겠습니까? 또 66명 중에는 그 뒤에 좌파와 싸우는데 앞장선 사람이 있어요. 예컨대 심재철 지금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두 사람은 탄핵에 찬성을 했지만은 그 뒤에 좌파와 싸우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이런 두 사람을 탄핵에 가담했다 해가지고 정계 은퇴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인적 청산, 누구 내몰고 하는 그런 차원의
정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정리는 문서 정리입니다.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입장문을 발표하되 그 내용은 반성문이 되어야 되겠죠. 이 정도 잘못, 우리 정치사의 최악의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당사자가 듣고 넘어가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제3자가 용서하자 할 수는 있어요. 자, 이제 연말이 오고 새해가 옵니다. 지금이 마지막 찬스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탄핵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저는 문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서에 무엇을 담느냐는 겁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핵 가담, 그리고 탄핵을 막지 못한 세력, 흔히 비박 세력, 친박 세력, 서로 누가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걸 하라는 입장 정리가 아니죠. 탄핵 가담 세력은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지 못한 세력, 당내에서 탄핵에 가담하는 66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막지 못한 세력, 주로 친박 세력인데 이 사람들도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 국민을 짜증나게 한 점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과를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한 게 7이고 8이고 못한 것은 2, 3이 됩니다. 그럼 못한 것도 분명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잘한 점, 우리 한국 역사에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공적을 남긴 것 또한 분명히 적어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한 지금 수사와 재판은 부당하다는 점, 석방 요구하고 불구속 재판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한 입장입니다. 탄핵은 이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탄핵이 잘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자유한국당 설 자리가 없습니다.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 결정 과정은 적법 절차를 어긴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절차를 보면은 한국의 탄핵이 얼마나 졸속이었고 위법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탄핵에 대한 비판은 계속한다. 이것은 역사적 평가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탄핵의 부당성을 당당하게 우리가 알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탄핵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에는 승복했기 때문에 탄핵에 승복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승복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비판은 한다. 역사 속에서 이 문제를 계속 따지겠다. 이것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저지른 이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국민들의 용서를 바라고 이것을 딛고 앞으로 더 열심히 반역, 수구, 기득권 세력, 부패, 좌익과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 표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탄핵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리된 그 문서로서 답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한국당 소속원도 탄핵에 대해서는 이 문서 이상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딱 의견 통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말이나 연초에 해야 됩니다. 연말이 좋겠죠. 그러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탄핵이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이 탄핵으로 우파가 적폐로 몰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은 탄핵에 대한 이성적이고 솔직하고 감동적인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어제 광화문에서 이승만 공장에서 거듭 느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